호노오노쌤의 지리교실 여행지리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대단원 여행을 왜 어떻게 할까 우리가 학습하고 있는데요. 벌써 세 번째 중단원입니다. 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여행, 그리고 그 첫 번째 소단원 지도와 여행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는 여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지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잠시 영화를 보고 학습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게? 뭔 산이 끝도 없이 또 산이래. 그럼 여긴 그냥 산속이 아니라 산맥 속 아니오? 다 죽었네. 다 죽었어. 그 지도 혹시 엉터리 아니오? 지도상으론 학봉산과 고달산 사이에 열린 길이 분명히 있어. 그래도 나라에서 발급해준 지도인데 한 번만 더 믿어보자고. 아이고, 우연히 놈이 많네. 아주 생사람들을 다 올려 죽였어. 올려 죽였어. 고을 하나가 쑥밭이 되겠구먼. 산맥이 뻗은 자리 그저 산 하나만 달랑 표시해 놨으니 차라리 지도 따윈 없는 게 나았겠네. 지도가 사람을 죽였네 그래. 사람을 죽였어. 네, 잘못된 지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지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장면이었는데요. 여행에 있어서 지도는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리고요,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지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지리 정보의 수집과 활용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도를 읽고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은 여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지도들인데요. 왼쪽에 보게 되면은 복잡한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죠. 바로 지형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게 되면 관광지를 그래픽으로 이미지화해서 만들어 놓은 관광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좌측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여행을 할 때 이 지하철 노선도를 꼭 보게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스마트폰 지도를 대부분 활용합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폰 지도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고 우리가 원하는 장소를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네, 두 번째 소단원입니다. 지리정보 시스템의 활용인데요. 여기서도 여행을 영화를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언이라는 영화인데요. 구글어스로 25년 만에 집을 찾은 한 남자의 실화를 그린 영화입니다. 여기서 바로 구글어스가 대표적인 지리정보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정말 구글어스를 통해서 25년 전 자기가 입양되기 전에 살았던 인도의 마을을 찾아가는 실화였습니다. 이 영화의 끝부분에 보게 되면 정말 찾아가서 어머니를 만나고 동생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지리정보 시스템을 가장 잘 활용한 사례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우리 지도 서비스 중에서 구글 지도와 네이버 지도가 있습니다. 구글 지도와 네이버 지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잠깐 사용하는 법을 또는 사용하는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구글 지도입니다. 네, 구글 지도 이렇게 보시면 선생님 집 근처입니다. 지금 이렇게 일반적인 도로 지도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위성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위성 지도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알고 싶은 정보들을 이렇게 쳐볼 수도 있습니다. 약국을 찾아볼 수도 있고요. 네, 호텔을 찾아볼 수도 있고 이런 정보들이 다양하게 서비스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요 밑에 부분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 부분에 가게 되면은 사진들이 있는데요. 이미지 표시라고 있습니다. 이미지 표시를 누르게 되면은 바로 이 지도 속에서 보이는 아주 유명한 좀 주요 지역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국제보상 운동기념공원 여기 딱 하면은 어디쯤에 있는지 사진과 함께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노보텔, 달성공원, 경상가명공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도에 어느 지점인지 표시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요. 이게 바로 스트리트 뷰가 되겠습니다. 스트리트 뷰에 이렇게 한번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들어가게 되면은 그 지역에 이런 스트리트 뷰가 뜨게 됩니다. 이렇게 이동도 할 수 있지요. 네. 지금 선거철에 이 사진이 찍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왼쪽 위에 보게 되면 시계 표시가 있는데요. 시계 표시를 누르게 되면은 2014년 12월, 그 다음에 2018년 6월 요런 지도까지 이렇게 같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2014년 12월 때가 보고 싶어. 그렇게 되면은 2014년 12월 때는 여러분 보시지만 선거 이렇게 플랜카드 같은 것들이 또 없죠. 네. 그래서 구글에서는 이런 스트리트 뷰에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거리가 변했는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네이버 지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네이버 지도입니다. 위치 정보를 대부분 컴퓨터도 이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집 있는 근처로 바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역시나 위에 보게 되면 위성 지도 이렇게 올려서 볼 수 있고요. 일반 지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 보게 되면 여전히 역시나 구글 지도와 비슷하게 각각 어떤 토지 지점들에 대한 정보들, 어느 지역을 찾을 때 음식점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길 찾기 할 때 네이버 지도를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요. 길 찾기를 누르게 되면 출발점, 저는 선생님 집으로 하고요. 도착점은 현일고등학교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현일고등학교를 해서 길 찾기를 누르게 되죠. 그러면 자동차로는 추천 코스들이 쭉 나오면서 현재 49분 정도 걸리고 51.5km 정도. 상세 보기를 눌러주면 그 지점들을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상세하게 또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길찾기 이렇게 또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정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걸어서 설마 갈 사람은 없겠지만 걷는다면 어떻게 될지, 자전거로 가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자기 집 주변에 어느 지점까지 이렇게 갈 때 이런 길찾기 정보들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길찾기는 이제 그렇게 하고요. 다시 지도 홈으로 와서 우리 교통 상황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교통 상황을 누르게 되면은 각 지점에 교통 정보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CCTV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자, CCTV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CCTV를 눌러서 보게 되면 CCTV가 있는 지점들에 대해서 CCTV 서비스를 해주게 됩니다.
위성 지도를 한번 볼게요. 지금 교통 정보와 함께요. CCTV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CCTV가 지금 나와야 되는데 왜 잘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거 지금 지도 서비스 하는 곳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CCTV가 나와서 현재 보여지고 있는 CCTV가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거리 측정도 할 수 있고요. 반경 측정도 할 수 있습니다. 거리 측정을 하게 되면은 어느 선택된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지점에서 반경을 우리가 보고 싶다. 그렇게 되면요. 반경해서 어떤 지점 클릭하고요. 거기서 몇백 미터, 몇 킬로미터 이런 식으로 놓고 그 지점 안에서 뭔가를 찾을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지도가 요즘에 워낙 정보를 많이 담고 있고 서비스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도 좀 이용해 가면서 여러분들 여행을 할 때 지도 서비스를 잘 이용한다면 훨씬 알차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여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대표적인 구글 지도 서비스와 네이버 지도 서비스를 잠시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 소단원인 여행지 지리 정보의 수집과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행 전 여행에 필요한 정보들이 무엇이 있냐? 대표적으로 여행 국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이 지역이 혹시나 굉장히 위험한 지역은 아닌지, 특히 우리나라에서 여행을 금지하고 있는 곳은 아닌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행자 보험이나 또 그곳의 문화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겠죠. 봉사, 팀 문화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가 사원에 들어갈 때 옷차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곳의 기후라든지 또는 어떤 지형들, 추위, 더위 이런 것들, 비는 언제 많이 오는지 이런 자연 환경에 대한 정보들도 꼭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행을 가게 되면은 내가 어느 지점까지 갈 때 어떻게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될지, 무엇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할지를 알아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미리 구글 지도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동해야 될 경로들을 미리 한번 살펴보고 스트리트 뷰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 지점의 가장 중요한 건물 같은 것들을 미리 체크해 놓고 간다면 우리가 길을 헤매는 일은 적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안전한 여행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행 중에 안전정보, 꼭 연락을 해야 되는, 긴급할 때 연락을 해야 되는 곳들을 이렇게 알아두고 영사관이나 대사관 같은 전화번호는 꼭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 여행을 할 때 우리 한국관광공사에서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고 하는 이런 사이트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행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코스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변에 대한 여행 정보들도 굉장히 많이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국내 여행 하실 때는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가셔서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할 때는 꼭 이곳을 가보셔야 돼요. 외교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해외 안전 사이트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가 유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별 여행 주의보가 내려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흑색 경보는 여행을 금지하고 있는 곳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코로나가 아닐 때는 이렇게 보이진 않을 텐데 황색 경보 지역, 적색 경보 지역 이런 것들, 특히 황색 경보 지역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나라가 황색 경보 지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할 때 주의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꼭 이런 것들도 여러분 살펴보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지리정보 시스템을 우리 활용한 여행 우리 알아봤고요. 다음 차시 예고입니다. 다음 차시는요, 바람직하고 안전한 여행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